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마음 유정민입니다. 벌써 12월 21일이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내보고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배경을 사용해 봤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제가 어, 유튜브를 좀 자주 올리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시험이 끝나고 긴장이 풀어지고 저도 이제 원래 제 메인 일인 상담과 또 외부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영상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잠들까 하고 아니면 예전에 찍어 놓은 뭐 그런 거 그냥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좀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음 본격적으로 다시 한상심 같은 면접 준비를 하기 전에는 어 상담사의 일과 진로, 또 상담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어 별마음과 함께 똑똑하게 상담 심리사 되어 뭐 이런 뭐라 그러지? 컨셉으로 찍어 봤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함께 잘 저와 함께 상담사라는 어 일과 소명을 가진 어 부분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어쨌든 좀 PPT를 찍어서 같이 하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PPT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 자, 보이시나요? 자, 똑똑하게 별마음과 함께 똑똑하게 심리 상담사 준비하자라는 테마로 준비했습니다. 상담사라는 직업은 좀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상담사로서 사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냐면 이제 상담사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저는 대학원 입시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 입학. 실질적으로 우리 학계의 유명한 어 자격 과정이 한국상담학회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 국가 공인은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에 상담 교사, 전문 상담 교사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청소년 상담사 3급 또는 3 급을 따고 2급 따고 뭐 이런 거 빼고는 청소년 상담사를 제외하고 모든 게 대학원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업계에 좀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으로는 사실 상담으로 먹고 살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학문적인 사람인가 봐요. 일단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리어 코칭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코칭을 배우다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커리어라는 거의 단어의 의미와 또 좁은 의미는 우리 워크라는 일, 그리고 일 안에는 직업과 소명으로 나누어지더라. 상담 사람 직업은 약간 직업이기도 하면서 소명이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음. 직업 보면 여기 써 있죠. 생계 유지 수단. 소명은 자아 실현하고 봉사.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선 둘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커리어 전환을 한 사람으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뭐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하다가 이렇게 상담사로 전직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사실 소명적인 부분보다는 직업적인 부분이었어요. 내가 안정적인 교사를 그만두고도 과연 상담사를 할 수 있을까? 음.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되게 고민이 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금 대학원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명으로서 상담사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길을 좀 오래도록 꾸준히 그리고 진짜 가려면 직업으로서의 부분과 소명으로서의 부분에
교집합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진로와 관련된 약간 이론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왜 고민할까? 왜일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은 나의 개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걸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불명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 우리의 라이프 타임, 라이프 그런 어떤 스핀 중에서 생애 주기에 있어서 불명확하다. 그러면 불안정하게 자기 통합이 되면서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게 맞아? 지금 하고 싶은 게 맞아?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음. 우리는 다양한 생애 주기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그 때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생애 진로 무지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 생애 이 진로 무지개를 보면 이게 무지개 모양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태어나면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뭐 유지기, 쇠퇴기 이거 예전 이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담사란 직업은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의 역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뭐만 존재해요. 나는 자녀로의 역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 학교를 가죠. 그럼 학생이란 역할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여기 한 탐색기 학교 여기 20 학교를 진입하고 졸업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회의 역할로서 직장인이라는 뭐 직업인이라는 또 역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시기 확립기를 지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 애 한 명이 생겼죠.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죠. 물론 이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들어가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생애 진로 무지개를 보면 각각의 여러 역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요렇게 생긴 요게 나이예요, 나이. 0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80, 100살까지 이런 생애 진로는 어, 변화하더라. 근데 여기 이제 예시 보면 갈색하고 남색은 변하지 않죠. 계속 있죠. 아, 중간에 끊기긴 하네. 여기 뭐냐면 자녀. 이 중간에 끊겼어. 왜 끊겼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난 더 이상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요 남색이 학생이야. 이분은 학교를 되게 오래까지 다녔네. 60까지 학생. 근데 저도 지금 여전히 저 대학원생 아직 박사 학위 안 따가지고 박사 수료생으로 이제 학교에 한 축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지금 40살이 넘었으니까 40까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물론 여기 보면 확 줄어들었죠. 굵기가. 여기 10살부터 한 여기까지는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역할이 되게 두꺼운데 그 다음부터는 줄어든다. 이렇게 나의 다양한 역할들이 새로 이렇게 생기는 것들, 여기 파랑, 연두, 노랑, 막 이런 건 새로 생기죠, 빨강. 그리고 어떤 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 요걸 우리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 연령과 내 나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생애 주기에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나는 가정을 이룰 건지 아닌지, 자녀를 출산할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이 새로운 직업인 상담사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할애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아, 무조건 상담이 하고 싶어. 라고 이 길을 뛰어들기엔 이 길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음, 단순히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어, 그, 뭐죠? 그거를 따고, 자격을 취득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의 치료적 도구로 계속 활용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이런 내 삶의 주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일에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가 처음 상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치원생일 때는 비교적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에 가고 이제 유치원 끝나는 시간이 막 4시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진 제가 어쨌든 공부를 좀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막상 대학원 1 학차가 됐을 때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 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 학년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지금 영유아기 키우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 아기가 어려서 아기 어린이집 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학교 가면 더 심해요?" 막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오히려 갓난 아이 돌 전이 손이 좀 덜 갈 수도 있다." 이거 동의 안 하시는 수도 있겠는데 제가 키워 보니까 차라리 돌전이 쪼끔 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가는 시간 괜찮다. 근데 막 제일 힘든 게 이제 돌 지나서부터가 아이들 꼬물꼬물 많이 움직이고 어린이집 가기 전 한 3돌 이전까지가 진짜 손이 막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때까지 좀 괜찮고 유치원을 졸업한 다음 초1 때는 학교 끝나면 12시 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부모님 손이 되게 많이 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20 대인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공부에 올인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내 생애 주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도 직장을 퇴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이제 시간적인 에너지 뭐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상담사가 될 때 어떻게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커리어 선택지는 중요한 고려를 해야 돼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능력이에요. 내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능력이라고 하면 상담 대학원을 나오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의 70%를 차지하니까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첫 그림에 상담사라는 직업 커리어를 봤을 때 소명과 직업으로서 생계 유지 수단이 있었다면 가치관은 일종의 소명과 관계된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되게 결정적이에요. 20%긴 하지만 되게 결정적이고 10%의 흥미는 우리 배웠을 거예요. 폴란드의 흥미 에 보면 리아색이라고 해서 6개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게 10%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예언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언력이 높다는 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간호사였던 적도 있고 선생님이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돕는 거기 때문에 예언력은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 세 가지를 좀 골고루 고려해 봐야겠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갖추는 것 중요하고 내가 진짜 상담사가 되기 위한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거 누군가를 돕고 싶고 하는 흥미가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오늘 우리 이 시리즈는 온라인 컨설팅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상담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가?' 또는 '나는 왜 상담사가 되고 싶은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꼼꼼하게 적어 보세요. 이거를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내가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상담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내가 준비한 거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공부, 나 책 몇 권을 읽었어, 나 공부 어디까지 했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상담사의 진로, 커리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상담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업계의 처우는 어떤지, 또는 다양한 상담 직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따 다음 시리즈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런 직군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조사를 하고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가 이게 예상이 맞고 제가 잘 이걸 실행하고 있다면 요 영상은 한 일 주일에 한 번씩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까지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노트 한 권을 좀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노트 사용 안 하시고 파일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하나의 폴더를 정해서 이 1 번과 2 번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이런 비슷한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스킬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스킬적인 얘기 계속 해 드릴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장 빠르게 취득하려면 뭘 하는 게 좋은지 뭐 수련 기관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알려 드릴 건데요. 저는 항상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상담사란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고 음 그러니까 왜 가고자 하는지, 왜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내가 준비한 거는 무엇인지도 잘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 주일 뒤에 또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